자, 정전기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파트는 크게 세 가지예요. 정전기 파트가 있고요. 회로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 파트가 있습니다. 한 3시간 앞으로 수업을 한 3회에서 한 4회 정도가 우리가 이제 전기 파트에 할애가 될 거예요. 자, 우리 정전기 혹은 마찰전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같은 거예요. 정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전하에 의한 인력과 청력 같은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래서 정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지되어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마찰전기라는 거는 그 전기적 현상을 시작하게 되는 원동력이 마찰에 일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하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전하라는 것은 정기적인 성질의 원인이나 그 현상을 일으키는 입자들을 보통 우리가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와 관련됐으니까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할 거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플러스 전하라고 부르는 건 원자의 원자핵, 사실은 원자핵 속에 있는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전자가 되겠죠. 그리고 원자들 사이에 이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를 띠게 되는 원자들이 있거든. 얘네들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이온이라고 하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그래서 전하가 되고요. 원래 중등에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고등과정에 가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 정전기 파트를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공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양공이라는 개념은 결합이라던가 금속이라던가 어떤 물질에서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를 지칭하는 개념인데, 이런 거예요. 저기 지금 빈자리로 한 명이 옮겨가서 앉게 되면 저 빈자리에는 사람이 채워져서 앉겠지만 그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는 빈자리가 되지. 전자가 옮겨간 것과 빈자리가 옮겨간 곳, 빈자리의 위치가 옮겨가는 것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 전자의 이동과 양공의 이동이 서로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 저절로. 실제로는 양공이 움직인 건 아닌데 밖에서 관찰하면 마치 양공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 양공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플러스 운반체가 됩니다. 전자가 무슨 운반체가 된다? 마이너스 운반체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전기 현상을 설명하겠다라는 것이 정전기예요.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결국 정전기의 원동력이고, 그걸 우리가 쿨롱 힘 혹은 쿨롱 법칙이라고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힘 할 때 배웠죠. 원래는 중2 과정에 여기에 와서 배우라고 중1 파트에 빼놨는데 나는 가르친 편이었습니다. 왜? 만유인력 중력하고 같이 설명하는 게 맞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그 힘의 크기는 비접촉력이기 때문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정기적 성질,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상호작용이니까. 내 힘과 상대방 힘의 양쪽의 곱에 비례하고 비례상수로 쿨롱상수 K가 들어가게 돼요. 그럼 생각해보자. 요게 원자로 따지면 Q1이 뭐에? 핵이 되겠죠. 원자 핵의 전하량. Q2가 전자의 전하량. R은 전자의 궤도 반지름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된다? 원자들마다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힘의 크기는 같다 다르다? 다 다르겠죠. 원자 단위로도 다르니까 당연히 물질마다도 전자를 당기고 있는 힘의 크기는 같다 다르다? 다 다르겠지. 이 경우에 화학에서 말하는 이온은 결국 뭐냐면 8전자 규칙, 최외곽의 전자 8개를 맞춰서 18쪽 비활성 기체와 동일한 배치를 가져서 안정되고 싶어하는 원자들 사이의 성질을 비교해서 어쨌거나 8개 맞추자에 집중하는 게 화학에서의 이온 가수 맞추기라면 물리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닌데 원자마다 전자를 당기는 힘이 다르니까 물질마다도 다를 거 아니야. 이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 특히 부도체들. 두 부도체를 서로 마찰을 시키면 어떤 일이 생긴다? A에 있던 전자의 일부가 이렇게 B로 넘어갈 수 있잖아. 그 말은 전자를 당기는 힘이 B 쪽이 더 세다는 소리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A에 남은 얘네들이 뭐다? 양공인 거고. B로 넘어온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녀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A는 전자를 잃어. 혹은 양공을 얻어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B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로 대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전하로 대전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전이라는 건 그럼 뭐다?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물체가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이 대전. 그러면 대전체는 대전된 물체.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특히 두 번째 바닥에 보면 대전열이라고 그거 한 바닥 넘어가서 다음 바닥에 보면 중간에 대전열이라고 있을 거예요. 대전열이라는 얘는 뭐냐면 히트가 아니고 여기서 열이라는 거는 라인업이에요. 라인업. 순서, 서열. 한마디로 플러스 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다, 뺏기기 쉽다. 마이너스 쪽으로 올수록 전자를 얻기 쉽다인 거야.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학교에 간혹 있는 소위 일진과 빵 셔틀이라는 그 악습이 있죠. 학교와 화학이 다른 것, 학교와 물리가 다른 건 뭐냐면
전교에서 알아주는 최고의 셔틀과 우리 반의 셔틀이 같이 매점에서 마주쳤을 때 별일 안 생기죠, 학교면은. 근데 과학의 세상에서는 이 둘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조금이라도 더 힘이 센 우리 반 셔틀이 전교 셔틀에게 빵 사오라고 시킵니다. 살벌한 세상입니다, 과학의 세상은. 요쪽 끝에서 만나면 우리 반 대장과 전교 대장이 만났어요. 매점 앞에서. 원래대로면 다른 셔틀 지나가나 기다릴 텐데 전교 대장이 우리 반 대장한테 빵 사오라고 시킵니다. 뺏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를. 끝에서 끝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소위 우스갯소리로 속옷 빼고 다 털립니다. 있는 대로 탈탈 털리겠죠. 왜? 힘 차이가 되게 심하게 나니까.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요렇게 털리고 난 전자들은 영원히 뺏기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방전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데, 방전이란 개념은 뭐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플러스 대전체에게는 전자를 제공해주고,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대전체한테 전자를 주면 플러스의 세기가 점점점 약해지죠. 마이너스 대전체에게는 전자를 뺏어온다. 그럼 마이너스 대전체의 전자도 전하도 점점점 감소하지. 결국 어떻게 된다? 대전체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점점 정기적으로 중성화돼 가겠죠. 이거를 우리는 방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소위 배터리 다 떨어지는 거를 배터리 방전됐다라는데, 정기적 성질을 잃어가는 것을 우리는 방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과 겨울철 언제 더 정전기가 많이 생겨? 겨울이 더 많이 생기죠. 겨울이 많이 생기는 이유를 극단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습도입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고 겨울철이 수증기가 적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입고 다니는 옷의 재질이에요. 보통 옷 안쪽에 보면 이건 여기 있나? 다 뗐나 내가? 옷 요 안쪽에 보면 그거 있죠. 옷 섬유 조성. 그 옷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조성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입고 다니는 외투들 있죠. 특히 위에 이 패딩들. 내피, 외피 이런 거 보면 대부분 폴리 어쩌고 저쩌고라고 적혀 있어요. 그지? 플라스틱이란 소리입니다. 합성 고분자니까요. 그런데 특히 여학생들 털가죽입니다. 이거 털가죽이잖아. 자, 대전열에서 위치를 보세요. 어디에 있는가? 이거 털가죽이고 여러분들 패딩이 플라스틱이라니까요. 그럼 입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전기가 잘 생기겠죠. 아니면 이제 교복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도 이제 교복을 잘 안 입는데, 옛날 이제 선생님 학생 때 생각해 보면, 이제 특히 학생복, 교복, 동복에 입는 옷 바지 재질이나 여학생들 치마 재질, 모직물이 많았어요. 모직물이란 양털로 짠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에 꼭 스타킹을 신겠어요. 스타킹은 나일론이니까 플라스틱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스타킹을 신고 모직물 바지나 치마를 입고 돌아다닌다? 마찰 전기 끝장나게 생기겠죠. 이해가 되지?
그런데 겨울철이니까 어때? 방전이 잘 돼요, 안 돼요? 건조하니까 방전도 안 되잖아. 그런 상태에서 건물에 들어온다고 저런 금속재 손잡이에 손을 갖다가 대려고 하면 찌릿. 왜? 순간적으로 전하 차이에서 전기가 쫙 흘러버리니까 찌릿찌릿하게 되는 거지. 알겠죠? 정전기 기본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정전기 유도, 검전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 요 뒤에 녹화된 거 보고 시험 끝나고 나면 따로 보충 좀 더 해줄게요. 알겠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정전기 유도입니다. 우리가 유도라는 말은요, 무엇을 이끌어내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뭐냐면 이제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물체 내부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유도한다라고 합니다. 정전기 유도는 그럼 뭐냐? 이런 겁니다. 도체, 즉 금속 같은 경우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자유전자가 분리된 사실상 양이온인 상태인 원자들이 존재하고요. 저 원자들에게서 분리돼 나온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자유전자들이잖아. 멈춰있는 게 아니라 평소 어떻게 매우 빠르게 움직여 다니면서 양이온, 금속 원자들을 연결해 주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상태에 예를 들어서 이 도체 바깥에 플러스 대전체가 이렇게 접근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저 플러스 대전체와 이 전자들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전자들은 플러스 대전체와의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 양이온들은 청력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만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우리 화학 시간에 배우는데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가 전하의 세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데 질량 비율은 전자의 질량을 1이라고 볼 때 양성자 하나는 1836배나 돼요. 문제는 원자핵에는 양성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 뭐도 있다? 중성자라는 녀석도 있거든. 중성자는 전하는 0인데 질량은 1837배나 됩니다. 얘랑 얘가 핵을 이루고 있잖아. 그러면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저 양이온은 무거우니까 움직여진다, 안 진다? 움직이지 못하죠, 사실상. 그지? 그러니까 양이온은 이동하지 않고 전자만 끌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 양이온은 이동하지 않고 전자만 저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대전체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자유전자들이 쏠리게 되고요. 그러면 저기에 저렇게 자유전자들이 쏠린 만큼 그 반대편에는 뭐가 모인다? 아까 말한
양공이 모이는 거죠.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가 한쪽으로 쏠리겠지. 그죠? 요렇게 됐다고 본다면 결국 뭐다? 플러스 대전체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로 대전, 먼 쪽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버리죠. 맞지? 만약에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면 어떻게 될 거다? 전자들이 반대로 밀려나겠죠. 그지? 얘가 마이너스였다면 여기에 양공이 모이고 여기로 전자가 밀려날 거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는 정리하자면 전자가 도체 내부에서 이동하여 양극이 서로 다른 극성으로 대전이 되죠. 그지?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게 부도체에서도 되느냐라는 거죠. 보통 우리 부도체에서 생기는 정전기 유도를 유전분극 현상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잘 되는 예가 물이에요. 물이에요, 물. 물 분자는 기본적으로 특성상 이렇게 생겼잖아. 수소 원자 두 개랑 산소 원자 하나.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들은 수소 원자 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산소 원자 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학 공유 결합의 특성, 극성 분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수소와 산소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만 이 전자쌍은 사실 산소 쪽이 당기는 힘이 더 강하단 말이야. 그런데 수소는 원래 전자가 몇 개다? 하나죠. 하나밖에 없잖아. 원자 번호 1번이니까. 그래서 원자핵이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인 거예요. 근데 산소는 이쪽에 전자가 더 있거든. 그래서 마이너스인 거예요. 자, 물 분자를 왜 이야기를 했냐면 요렇게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졸졸졸졸 약하게 틀어놓은 수도꼭지에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 자, 틀어놓은 수도꼭지에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자, 물 분자에서 플러스잖아. 수소 쪽은 청력을 받고 산소 쪽은 인력을 받겠죠. 그러면 물 분자가 어떻게 된다? 부러지냐? 요렇게 돌아가 버린 채로 인력으로 끌려오는 거야. 90도 회전을 해서. 그래서 물살이 어떻게? 끌려와서 흘러내립니다. 그럼 똑같이 졸졸졸 틀어놓은 곳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반대로 휘어져 나가나요? 어떻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봐봐. 물 분자에서 이번에는 산소 쪽이 천력, 수소 쪽이 인력을 받겠죠. 그러면 물 분자가 어떻게? 반대로 회전해서 끌려오는 거야.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물은 휘어져 들어오게 되죠.
공통적으로 쟤처럼 양쪽으로 전자가 이동하진 않지만 어떻게 된다? 부도체에서의 유전분극 모델을 저런 형태로 그린다면 양쪽 끝으로 전자와 양공이 생기진 않지만 그 분자 내부에 분자들이 한쪽으로 배열이 되어서 극성의 방향성이 회전을 통해서 요쪽에 약한 마이너스, 요쪽에 약한 플러스의 성향이 생길 수는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극이 나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유전분극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오케이? 자, 지금 요 칠판에 있는 거 정리. 자, 검정기는요, 금속판, 금속 막대, 금속박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금속으로 되어 있고 결국 금속판과 금속박을 양쪽 끝으로 하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 이제 뭐가? 고무마개와 유리병이 이렇게 이제 덮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무마개랑 유리병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거지. 금속 막대는 결국 전자가 위 혹은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자리인 거고, 자, 전자가 위로 올라가면 양공이 밑에 생길 거고, 그죠? 전자가 밑으로 내려오면 양공은 위로 생기겠죠. 즉, 어쨌거나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두 장 혹은 세 장이 있는 금속박은 항상 같은 전기를 띠거나 전기를 안 띠겠죠. 맞지? 그러면 즉 금속박은 전기를 띠면 어떻게 된다? 박이라는 말이요. 판보다 얇고 막보다 두꺼운 걸 박이라 그럽니다. 보통 1mm, 2mm, 미리 단위가 넘어가면 판이라 그러고 100분의 1mm 이하가 되면 막이라 그래요. 그러면 0.m대가 박인 거지. 굳이 따지면. 은박지, 알루미늄 호일 요 정도를 박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참 보기 힘든데 껌 종이 있죠. 바 모양의 껌을 둘러싸고 있던 그 종이에 보면 한쪽 면은 종이고 한쪽 면은 은박이 붙어 있잖아. 그 붙어 있는 거 뗄 수 있는 거 알아요? 종이랑 끝에 이렇게 잘 이렇게 비벼가지고 싹 하면 종이랑 은색 박이 분리가 되거든. 그거 두께 생각해 보면 돼. 박이 어떤 정도의 느낌인지. 호일 두께거나 호일보다 더 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약하니까 조금이라도 전기를 띠면 서로 같은 전극을 띠니까 인력, 청력, 같은 전기, 청력이겠죠. 같은 전기를 띠면 이렇게 싹 팔이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전기를 안 띠면 중력 때문에 탁 붙는 거고. 간단하죠? 자, 그래서 얘가 전극을 띠면 이렇게 벌어지겠지. 뭐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알겠지? 자, 요렇게 되는 장치를 우리는 검전기라 그러는데
자, 이 검정기로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이 검정기 실험으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자, 지금 이 검정기에 가까이 가지고 오고 있는 물체가 대전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대전체 여부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봐봐. 얘를 항상 이렇게 그리기 귀찮으니까 붙어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라고 그릴게요. 봐봐. 원래 붙어 있었는데 중력에 의해서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전자들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금속판에 마이너스 전자들이 모일 거고, 그지? 그러면 당연히 밑에 금속박은 즉 플러스 양공이 쌓여서 서로 벌어지겠지. 맞지? 자, 똑같이 오므려져 있는 검정기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가 접근하면 전자가 어떻게 될 거다? 전자가 내려가겠지. 전자가 내려가니까 밑에 금속박은 벌어질 거고, 그죠? 위에 금속판은 양공이 생기면서 이렇게 변하겠죠. 자, 전기를 안 띠는 물체를 검정기에 가져다 대면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 않겠지. 요렇게 대전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요. 당연하지? 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또 뭘 할 수 있을까? 대전체의 세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하면 되겠냐? 자, 1번, 2번. 같은 검정기에 비슷한 두 개의 대전체를 비슷한 거리에 갖다 댔는데 1번, 2번 중에 누가 더 대전체가 강하다? 누가 더 강한 대전체다? 누가 더 대전이 많이 된 대전체다? 몇 번? 2번이겠죠. 왜? 봐봐. 얘가 더 강하니까 여기에 전자가 조금 올라와서 강하니까 전자가 많이 올라와서 청력이 더 강한 거야. 이해가 되죠? 세 번째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대전체의 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내가 지금 어떤 미지의 대전체, 이게 대전체는 대전체인데 플러스 극인지 마이너스 극인지가 궁금해. 그럴 때는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검정기로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냐면 검정기를 미리 대전시켜 두는 거야. 특정 극성으로. 검정기를 대전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접촉시키기. 접촉시킨다는 거는 대전체를 금속판에 갖다 대는 거야. 간단하죠? 대전체를 금속판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전하량 보존 법칙 때문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전자가 검정기로 들어오게 돼요.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플러스에는 양공이 많잖아. 전자가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 그러면 전자가 빠져나가게 돼. 그래서 접촉을 시키면 대전체와 같은 극성으로 대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좀 많이 복잡한 과정인데 접지라는 방법이 있어요. 접지라는 방법은 대전체를 접근시켜둔 상태에서, 지금 요 상태 말하는 거야. 이렇게 접근시킨 상태에서 검정기를 접지시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원래 접지시킨다는 것은 요렇게 이제 우리가 회로 기호로 표시를 하는데요. 검정기의 요 한쪽 끝을 땅에다가 연결해서 묻는다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이거를 중등에서는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렇게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거를 접지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한 개만 딱 설명을 할게요. 자, 봐봐.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가 접근한 검정기면 요 검정기 밑에 전자들이 도망가 있죠? 검정기 위인 금속판에는 양공이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란 말이야. 자, 여기에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댔잖아. 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지금 이 마이너스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치겠다고 금속판까지 도망가 있는 상태인데 더 멀리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손가락을 통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손가락 타고 튑니다. 손가락 타고 튀면서 금속판이 일단 오므라들어요. 손가락 타고 도망갔기 때문에. 자, 오므라든 순간 여기는 정기적으로 중성이 된 거지. 맞지? 자, 이 상태에서 손가락 치우고 자, 손가락을 치우고 요 대전체를 치우잖아? 그러면 이 양공만 남았잖아요. 검정기에. 그지? 그러고 나면 이 검정기는 어떻게 된다?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가 남는 거지. 이해가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뭐와? 접근시킨 대전체와
반대극성으로 대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대전체의 극성을 확인하는 것은 이겁니다. 접근시킨 대전체가 검정기와 같은 극이면 검정기가 더 벌어져요. 반대극이면 어떻게 되게? 오므라듭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잘 봐봐.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잖아.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댔잖아요. 자, 요거를 내가 왜 이걸 설명해 주냐면 이게 제일 헷갈리는 거거든. 자, 항상 이동하는 거는 사실 뭐가 이동하냐? 전자가 이동합니다. 전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인데 쌤 전자 어디서? 전자 있는 겁니다. 양공이 있는 거잖아, 지금. 내가 왜 양공 이야기를 했냐면,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지, 전자가 없는 게 아니라고. 양공 개수만큼 전자가 부족한 거지, 전자가 없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 돼요? 전자가 없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자 올라갈 수 있잖아. 맞지? 전자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밑에 금속박에 양공이 더 생기겠지? 맞죠? 대신에 전자 올라갔으니까 위에 금속박엔 양공 없어지겠지? 플러스가 더 커졌네? 더 벌어지겠지? 아까 같은 극은 뭐라 그랬어? 더 벌어진다 그랬잖아. 맞죠? 반대극이면 자, 반대극이면 졸지 말고 반대극이면 이번에는 전자가 내려오겠죠. 맞지? 전자가 없는 건 아니랬잖아. 그러면 위에 양공이 더 생기고 밑에 전자가 채워지니까 오므라들겠죠.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검정기는 크게 세 가지. 대전체가 인지 아닌지, 강한지 약한지, 극성,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정확하게 전자가 몇 개나 들었는지, 몇 개나 움직였는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정리하면 오늘 수업 끝나겠네요. 필기하세요.